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올라갔고 또 관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톤다운되는 트럼프의 발언이 좀 톤다운되는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고 기술주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고 FMC, 뭐 셧다운 이런 것들 뉴스가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경계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좋은 거는 오늘 다 반영하고 내일 뉴스 보고 나서 판단하자. 그래서 이제 악재성 뉴스, 좀 경계성 뉴스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을 매수했는데 특히 전기전자 운송장비 전차 업종을 비롯해서 대형 업종을 대부분 다 매도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들이 워낙 세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투자 심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도 유입되다 보니까 저런 어떤 매도세에도 이제 지수가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인 하루였고요.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어제 두 종목이 110포인트 올렸잖아요. 110포인트 올렸는데 오늘은 두 종목이 58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 상승에 절대적인 비율을 두 종목이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 2차전지나 로봇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괜찮긴 했는데 우리가 좀 튀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많이 올라가고 또 대만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아시아 증시를 주도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뭐 코스피 지수 보면 오늘 또 종가가 고가는 아니고 뒷부분에서 살짝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5,170.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5,000이 고점이 되면서 계속 4,900대 마감하고 했던 게 며칠 전이었는데 이게 지금 5,17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그 대형주 쪽에 매수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승 종목 432, 하락 종목 441. 그러니까 이런 보통 지수가 보합이 돼야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지수가 저렇게 급등했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ADR 상승 하락 종목 수 비율로 보면 아직 과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여기서 끝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산발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아직은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엄청난 급등입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이 월봉으로 그러니까 10개월 연속 오른 건 아닌데 10개월 연속 양봉이거든요. 최근 10개월 동안 한 달 빼놓고 9달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이 생긴 이후에 10개월 연속에서 양봉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 한 22% 정도 넘게 올랐거든요. 코스닥이 지금보다 월간 더 많이 올라간 게 2005년 1월인가 그럴 거예요. 2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2005년 1월이었는데 지금도 어쨌든 1월에 이례적으로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우선 이제 트럼프가 뭐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트럼프가 우리나라만 저런 게 아니다. 뭐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25%, 유럽 8개국에 관세,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 캐나다와 중국이 협정 체결하면 100% 관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관세,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 계속 내놓더라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래놓고 실제로 관세에 부과된 건 없었다. 안 그래 아니나 다를까지 오늘 또 바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거다 이렇게 메시지 내놨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저래놓고 또 강성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성 발언이 또 나올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세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물러서는 그러니까 타코다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준 것 같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오늘 강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주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게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4의 물량 3분의 1을 확보했다.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칩 H200의 이제 수입이 승인됐다. 그래서 젠스랑이 그것 때문에 간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이 2배짜리 ETF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ETF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거 저 스토킹하는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삼성전자만 따라다녀. 대신 삼성전자만 따라다니면 내가 심부름 값으로 2배를 줄게. 2배 올라가면 1% 오르면 2배의 수익률을 주고 반대로 2% 빠지면 마이너스 4%의 손실을 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2배 ETF가 나오고 저거에 또 매수가 들어가면 삼성전자 본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내놓는다고 하고 그리고 오후장에 또 시장의 분위기를 더 끌어올린 게 미국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주문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AI 업황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오늘 목표 주가 150만 원짜리 나왔잖아요. 이게 그 SK증권에서 예전에 100만 원 목표 주가 나올 때 되게 이상하다고 막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나올 때.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저 진짜 하이닉스 좋은데 뭐 이렇게 이제 보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15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이제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근데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코스닥은 증권사에서 이제 135에 갈 수 있다. 1300. 과열지 1500. 제가 제시한 건 1400이었죠. 근데 어쨌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뭐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저런 메시지들 많이 내놨잖아요. 뭐 그 ES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지어질 때 옆에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거기다 엄청나게 큰 배터리를 옆에다가, 보조 배터리 같은 거 휴대폰 다 달면 안 되니까 보조 배터리 놓듯이 옆에 엄청나게 큰 보조 배터리를 딱 놓거든요. 그게 ESS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규모 계약을 여기저기 체결했다 이런 메시지 나오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를 우리나라에도 공급한다더라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면서 2차 전지가 이제 급등을 했고, 또 바이오주들도 은근히 올랐잖아요. 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증권사에서는 바이오주 관련된 액티브 ETF를 만든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제약 바이오주들도 또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하이닉스가 오늘 84만 원까지, 저 상승 이후에 지루한 박스권을 거의 3주 정도 가더니 이제 이틀 동안 확 올라가는 그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거 하여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차 전지도 뭐 되게 많이 올라가서 약간 여기서는 좀 매물이 나올 만한데 싶은 자리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들, 다음에 이제 에코 프로그램은 또 유럽에다가 이제 저 지점 세웠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겹치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는 오늘 기아 실적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주가는 관세 이슈가 지나간 거에 비하면 주가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먼저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현금화 대상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엔터주가 오늘 올라가는데 YG 엔터는 되게 차트가 재밌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긁어가면서 올라가는, 되게 너무 완만하다가 이제 오늘 장에서는 비교적 크게 오르긴 했는데 완만하게 차트가 특이하게 올라가서 오늘 또 한번 그냥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시가총액 7위까지 다 올라갔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시가총액 3위 됐거든요. 근데 현대차하고 시총이 똑같아요.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100조 원 단위까지, 또 조 단위까지는 똑같고 100억 단위에서 좀 오차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틱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엇갈릴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제 시가총액 3위 경쟁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알테오젠이 올라간 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오는 코스닥의 자금이 ETF 성향의 자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의 대형주를 그냥 싹 사들이는, 그러니까 상당수를 사들이는 그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넘어갈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알테오젠은 코스피 종목이니 이건 좀 덜 사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관련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알테오젠까지 또 오늘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닥의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게 좀 엇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순매도 규모가 줄었다. 8천억까지 매도가 갔다가 2시 이후에만 4천억 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되게 줄어든 거는 다행. 근데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건 선물이나 옵션 쪽은 선물 팔고 콜 팔고 풋 사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정을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해석을 해보면 중장기 추세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물이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보면 매도는 전차,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아가 있고, 이제 그 외에 뭐 업종들 대형주들 쭉 깔려서 이제 들어있는 게 특징이었고, 매수는 계속 네카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매수에 들어가 있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방산주 일부,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전차,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에 있었고,
매수에는 2차전지,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제 한미반도체, DB하이텍, DI 이런 게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특징이 갑을 팔고 을을 샀어요. 예, 갑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팔고 을에 해당되는 기업을 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쪽에 좀 반도체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매도에 좀 있었고, 매수는 뭐 시가총액 상위, 뭐 에코프로, 알테오제나, LNC 바이오, HPSP 하여튼 삼천당 제약, 리카켄 바이오 이런 거 다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일단 담고 그 외에는 종목별로 담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 이제 2조 3천억 샀거든요, 오늘 코스닥.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뭐 매수 쪽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 보면은 좀 반도체, 예, 반도체 쪽을 종목 수로는 조금 더 많이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제약 바이오, 예, 제약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도 종목 수로는 은근히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되게 기념비적인 게 예탁금이 100조 원을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100조 원 넘길 것 같다고. 근데 이제 100조 원 넘겼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잘못 생각한 게, 그 예탁금만, 제가 이제 그동안은 계속 집중했는데, 최근에 코스닥 들어오는 자금 봐서는 개인 자금이 이제 금융투자로 집계가 되면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TF로 들어오는 게 이제 금융투자로 집계가 돼서 이미 큰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미 주식시장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예탁금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자, 일단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뉴스가 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빅테크 실적 나오죠. FMC 회의 있죠. 그다음에 셧다운 가능성도 지금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FMC 회의는 이번에 무조건 동결. 그런데 파월의 발언 이후에 이제 그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반응하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차기 의장을 갖다가 누구 이렇게 해버리면서 파월을 되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좀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시는 수급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수급으로 밀어붙이는데, 사실 목요일은 우리 증시가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빅테크, 우리나라도 그 대형 기술주들 실적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클리 만기 날짜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어서, 그러니까 목요일이 평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좀 매도 물량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그 물량을 이겨놓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000포인트 위에서 이제 어떤 업종이 주도하는지를 자꾸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오늘 주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상승 종목수 많은 걸로 이제 또 고르게 올라간 걸로 봐서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1000 위에서 계속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 레이스는 그렇고 이후에도 계속 그러는지는 매일같이 또 체크는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닝 시즌도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의 75% 이상이 예상치 상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년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파란색 선은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선은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건데, 보통은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고 예상치보다 부진하면 주가는 빠지고,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상치 상회한 경우, 하회한 경우 모두 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부진해요. 그러니까 향후 전망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빅테크 실적 나오면 AI 관련된 투자 예측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가가 더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빅테크는 예외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증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이 돼서 빅테크는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서 많이 오른 상태라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